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개편 이후에도 당당히 살아남은 뉴스 하이킥의 시그니처 코너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요. 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두 분께서 뉴스 하이킥을 살려주고 계셔서 제가 근데 특별히 제가 감사드립니다. 김보익 기자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억지를 많이 부려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살아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와. 김보익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방송 분량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실컷 말씀하시고. 상당히 훈훈하게 시작은 하는데요. 뭐 계속 훈훈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들 저희들이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솔직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역시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SNS 대화방 내용과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자 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의 공모 가능성이 분명해졌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검에서 이게 감찰 사건이 아니라 당장 수사로 전환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속한 착수로 핵심 증거물에 총력을 기울여야 국민의힘 대권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도 김웅 의원이 해당 고발장을 전달하고 대화방을 폭파하라고 한 건 위법의 중대성을 인지했다고 보인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후보보다 당이 입을 상처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윤석열 예비 후보 관련된 사주 고발 의혹 혹은 고발 사주 의혹 오늘도 보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두 분 다 사실 정치권 내에서 내공이 아주 깊으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다 취재 조사를 해 오셨을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솔직한 의견부터 좀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작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 예. 공작은 아닌 것 같고 네. 추가 증거 자료가 빨리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장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네. 이게 제일 큰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대검에서 감찰 들어갔으니까요. 하루속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손준성 검사는 말도 안 된다. 그런 적 없다. 법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치 공작은 아닌 것 같다. 증거가 필요하다. 네. 김보혁 기자는요? 공작이기가 참 힘든 게 네. 일단 김웅 의원, 당신은 후보자 신분이었지만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선이 유력해 보이는 야권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넣어서 공작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김웅 의원이 여권 공작의 공모자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공작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끼어든 바보가 되거나 네.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큰죠. 공작이라면. 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 공작이라는 그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면 김웅 의원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이요. 이게 처음에 터진 게 소위 말해서 이게 뉴스버스라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지도 못하신 신생 인터넷 언론인데 이 매체가 도대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중요하거든요.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이 아니라 네. 전무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대략 한 2달 전에 국민의힘의 어떤 분하고 저녁에 이제 술을 한 잔 먹다가 예. 그 분이 야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신 아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전무 기자나 그걸 얘기해 준 국민의힘의 당직자나 손준성이라는 분이 검사라는 사실을 몰랐대요. 아.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 있는 그 당직자도 네. 쉽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전무 기자가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대검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랬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겠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대략 한 달 정도의 뭐 설득과 취재를 통해서 이 사건이 현재까지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취재한 전부입니다. 네. 김보혁 기자께서는 그야말로 언론계에 잔뼈가 굵으신 분이라서 더더욱이나 뼈는 아직도 작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같은 기자 입장으로 보셨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경로와 거의 뭐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네. 이 사안은 크기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
앞에 계신 장 교수님이 X파일을 처음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당시에 네. 그래도 이건 윤 후보 혹은 윤 후보 주변 인물들의 도덕성이나 각종 의혹을 종합한 것 네. 수준이어도 그렇게 파급력이 컸었는데 그렇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을 하고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윤 후보와 관련까지 드러나면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아. 그렇게 갈지는 네. 거기까지 가기에는 점선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고 네. 예 일단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를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안이 딱 터지면 견적을 뽑아봅니다. 이게 그렇죠. 어느 정도 파장으로 얼만큼 갈지. 그렇죠. 근데 처음에 저는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이거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윤 후보가 지금 야권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되더라도 네. 이 사안 해명을 하다가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버리거나 아하. 혹은 공수처나 검찰 수사에 불려다니게 되면 네. 선거 치르기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와 관련된 검찰총장 시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의혹이죠. 고발 사주 혹은 사주 고발 의혹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 열쇠는 김웅 의원이 쥐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김웅 의원의 이야기가 조금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잠적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보익 기자님? 아무래도 김웅 의원도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 살 길. 예.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공익제보의 통로로 이용이 됐다. 이 정도 얘기하면 네. 앞과 뒤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생각 이상으로 커지고 네. 자칫 잘못하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위까지도 위협할 사안으로 폭발적으로 커지니까 네. 좀 몹시 당황해하면서 진술을 조금씩 바꾸고 누구한테 받았다 줬다 이것마저도 아니다 하도 받은 자료가 많아서 헷갈렸고 기억에 없었다. 그때 얘기가 헷갈렸던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김보혁 기자가 보실 때는 김웅 의원이 정치를 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예. 검사 시절의 그런 감각으로 이 정도 사안 뭐 크지도 않은데 뭐 대강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증거도 없으니 넘어갈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파장이 커지니까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몹시 당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잠적하기도 하고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네. 김웅 의원은 말씀하시죠. 잠적 안 했어요. 저 그냥 일상생활 했어요. 그냥 전화 안 받은 것 뿐이에요.라고 해명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은 게 요새는 뭐 생활이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연락 안 받으면 그 사실상의 잠적 아닌가요? 근데 처음에 이제 김웅 의원이 네. 처음에 뉴스버스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저 그 손준수한테 받았고 그 검사에게 받았고 예. 그걸 내가 당에 넘겼어. 그렇죠. 라는 것까지 다 확인해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아하. 상황과 사건이 이 정도까지 파장이 커질지는 본인이 몰랐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김웅 의원이 어쨌든 기억이 안 난다라는 무책임한 말보다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사실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송 검사가 뭐 양심 고백을 하든 아니면 수사를 통해 밝혀지든 누가 작성했는지 그거부터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사실 김웅 의원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하는 수사해본 분들이 하는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대개의 경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최초의 진술에 그렇죠? 진실성이 많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나서 뭐 변호인을 접견하거나 다른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진술이 바뀌게 된다라는 건데 그럼 본인도 상당히 자괴감이 클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처음에 했던 진술의 어떤 그 사실성을 기반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쪽 캠프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예. 유승민, 김웅 이 분들이 짜고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드는 공작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윤캠에서는 여권에서의 공작 아니면은 이 김웅, 유승민 의원의 공작 윤석열 이런 후보 식으로 캠프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 네. 분위기라서 되게 격앙돼 있답니다.
아하. 김웅 의원이 그런 분이 아니고 예.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이른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때도 묻지 않았고 그렇죠. 새로운 참신한 정치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저도 대단히 참신하게 봤고요. 상당히 좀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기 네.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저런 실리 생각해서 좀 그 진실이 아닌 말씀 안 하시기를 좀 바래 보는데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요. 지금 이 문제뿐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다. 오늘 계속 나온 보도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홍준표 후보가 상당한 약진을 해서 일부 조사에서는 뭐 처음으로 1위까지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골든크로스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하면 아직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데 그냥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은 앞선 것도 나왔고 네. 이제 내일자로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되게 우리가 유의미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홍준표 대 이재명, 홍준표 대 이낙연 이렇게 양자택을 넣어봤더니 네. 이재명 지사를 홍준표 후보가 좀 더 크게 이기고 그래요? 이낙연 후보를 이긴대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도 이제는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의 보수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어라는 여론조사가 이제 내일 처음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아 그래? 나는 솔직히 조금 윤석열 후보 마음에 안 들었는데 홍준표 후보 나가도 이길 수 있으면 나는 홍준표 지지할래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가는 지지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두 분 사이에 여론조사 격차가 상당 부분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분석해 봅니다. 김보익 기자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홍준표 후보의 골든크로스, 국민의힘에서의 대세론 그리고 본선에서의 경쟁력? 그 조사 결과가 맞다면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조사라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급속하게 빠질 겁니다. 그냥 격차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큰 틀에서 봐도 예. 3월 말 정도에 검찰총장 사퇴하던 시점에 30%를 웃돌았었는데 최근에는 10% 후반대까지 나오잖아요. 그 과정이 뭐 일일 일실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실현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말은 생각의 집이잖아요. 원래 그게 그렇다. 그 사람인 거죠. 인식이다. 예. 그걸 포함해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니 그동안 윤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는 유일한 필승 카드여서 지지를 했었는데 뭐 요새 나오는 것도 보면 불안하고 차라리 재수생이 낫지 않아?라고 확 돌아설 수 있죠. 그럼 추석 전에 골든크로스 일어나죠. 그러니까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막말 프레임, 꼰대 프레임 있어가지고 비호감도가 높긴 해요. 예. 근데 그것은 충분히 이제 경선 과정 중에 TV 토론이나 본인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사실은요 제가 막말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다 보니까 말이 좀 험하게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계속 이런 식이 되면 주도권은 홍준표 후보가 잡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사람 잘 안 바뀌어요. 맞아요. 사람은 안 바뀌겠지만 표현은 바뀔 수는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두 분께 그 격려와 축하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9387님께서요. 두 분 개편 이후에도 계속 고정되신 거 축하드려요. 긴장감이 있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으니까요. 이분께 앞으로도 커피 쿠폰 좀 쏘시면 돼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식사 대접해드렸으니까 예, 다음에 또 한번 쏘겠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당 충청 지역 경선 결과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 첫 대선 경선지 충청에서 과반이 넘는 압승을 했습니다. 충청도 민심 김보혁 기자님 좀 분석을 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과반까지 갈지 몰랐습니다. 모르셨- 예상 안 하셨어요? 말씀드리면, 예. 어떤 분들은 뭐 뒷자리 수까지 다 맞췄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에 비하면 제가 모자란 거죠. 저는 과반은 넘지 못하고 순위는 그렇게 갈 것이다. 1등은 할 것이다. 예, 그리고 격차가 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박빙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봤었습니다. 네. 충청의 민심 보면 연고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충청의 사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사실 그 먹힐 만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이번 민심에 드러난 거는 저는 딱 요약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흠이 많기는 하지만 그리고 자질면에서 어떤 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카드는 누구냐. 이재명 아니냐. 아하. 이거를 이번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워낙 표차도 컸고 이 흐름이 다음 주 12일 1차 국민경선 발표할 때 그리고 호남 뭔가 결정적으로 바뀔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건 대세론이라 부를 만하다. 대선에 볼만하다. 예. 장성철 교수님도 그 이 직전에 터졌던 네. 무료 변론 의혹이라든지 그동안 계속되었던 어떤 부정적인 이슈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반 압승했다. 그럼 대세론이 확정된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우리 김보익 기자님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덧붙일 말이 없는데 네. 똑같은 말을 좀 반복을 해보면 다른 의혹보다 그래 본선에 나가서 누가 이겨. 아하. 계속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이재명 지사는 가끔 윤석열 후보를 앞설 때도 있고 네. 뒤지더라도 좀 오차범위 안에 뒤지는 수치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 게 대략 한 2번밖에 없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또 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야? 이재명밖에 없네? 좋아. 그러면 우린 정권 재창출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재명 뽑을래라고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처음에 기세가 네. 50% 넘어가면서 이재명 지사가 좀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흔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려울 것 같다. 김보익 기자님은 예상을 못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50% 넘을 걸 예상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 측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좀 여론조사도 해보고 아. 뭐 권리당원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인단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선거인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되긴 하지만 네. 자기네들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선 투표는 안 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첫 경선에 불구하고요. 그 비율도 아주 크지 않습니다. 10%도 안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러셨지만 줄곧 해서 장성철 교수님, 김보혁 기자님 두 분 다 이낙연 후보에게 네거티브보다는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정책 중심으로 좀 과감하게 나가시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혹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나간다면 혹시라도 반전의 기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백약이 그렇습니까? 무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약이 무효다. 그냥 이제는. 똑같은 말 반복인데 아유 그래 대통령 선거 본선에 나가서 누가 이길 수 있어라는 그게 건데요. 핵심이다? 네. 지는 사람을 왜 선택을 하겠습니까? 경기에 지는 사람을 왜 내보내요? 그러면은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도 여전히 본선에서의 그런 위험성, 네. 이재명 후보에게 줄곧 따라다니던 법적인, 정치적인, 도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본선에서의 불안정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후보를 사퇴할 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표가 줄어들거나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그러한 여러 가지 이재명 기사 문제점이 있는데 예. 그래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그거를 딱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 당심이 네. 민심을 따라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런데요, 김보혁 기자님께서 뭐 호남까지도 크게 반전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아니 이낙연 후보는 전남지사도 하셨고 호남의 대표적인 그런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호남에서의 그런 반전 모멘텀이 그렇게 없을까요? 이낙연 후보는 전남이 텃밭이 될 수 있고 네. 3위를 했던 정세균 후보는 전북이 텃밭이죠. 예. 그런데 2002년 민주당 경선을 보면 제주에서 당시에 한화갑 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호남 출신의 네. 후보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또 다른 대세론을 몇 달 동안 등에 업고 막 달려온 이인재 후보가 있었음에도 광주 경선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선택을 했거든요. 아하. 그때부터 노무현 돌풍이 확 일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예.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선 경쟁력. 김대중 정부를 이어갈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단 한 장의 필승 카드가 누구냐? 노무현이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고 지역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노무현 정도라면 네. 하면서 우리의 대표 선수로 삼을 수 있다 했던 거죠. 저는 예. 이번에도 호남의 선택이 우리 식구, 우리 지역 출신으로 갈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도 중간에 네.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가 방어를 잘하고 네. 속칭 되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어허. 예를 들면은 적통 논쟁을 이낙연 후보가 꺼냈잖아요. 네. 민주당의 적통은 나야. 나는 DJ 노무현 이쪽 계열에 나는 내가 적통이야라고 그렇죠. 했는데 예. 이재명 지사가 딱 한마디로 받아쳤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당신 뭐 했어? 그때 민주당 원내대표였을 때 아.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당신 뭐라고 그랬어? 딱 하니까 적통 논쟁에서 이낙연 후보는 더 마이너스였어요. 오히려. 네.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보면 이재명 지사 측의 방어막이 상당히 견고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요, 장성철 교수님 이제 초반인데 네. 이재명 대세론 뭐 이낙연 후보는 앞으로 뭐 반전의 기회도 없다. 앞으로 이 여당 경선의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뭘 보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각 이제 지역별 선거 결과 발표될 때 네. 제일 큰 관심사가 이제 앞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50%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그거에 집중되지. 네. 아 이낙연 후보가 따라붙었을 거야. 아니 이낙연 후보가 역전할 거야. 이런 거는 무의미해 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유인태 전 의원께서 네. 오늘 뭐 말씀하셨던데 앞으로 격차가 더 날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쏠림 현상과 본선 경쟁력을 합산해 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혁 기자께서는 혹시 나머지 민주당 경선에서 관전 포인트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간은 5주나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대선의 시기는 하루가 한 달 뭐 이 정도 될 수도 있어서 예. 또 다른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네. 그래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경우 하지만 혹시나 변수를 제외하고 보면 예. 이대로 쭉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네. 예, 제가 여러 번 그 결선 투표를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늘 얘기를 했던 게 아니다. 경선 과정을 보면 이게 원래 후순위부터 떨어져 나가고 네. 결국에 마지막에는 추대대회 비슷하게 하는 거다. 아무리 그 표차가 덜 나더라도 나머지 후보들이 합종연행을 해서 1위를 뒤엎는다? 그거는 이론상은 어떨지 몰라도 네. 현실화된 적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민주당 드렸어요. 경선 과정 중에 앞으로 나올 이슈는 두 개예요. 네. 하나는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과 예. 후보 사퇴론이 나올 거예요. 아하. 아이 뭐 이게 후보 더 이상 유지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네. 계속 내가 경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하.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이미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1등은 정해졌고 나머지 예. 후보들이 보일 수 있는 어떤 예상 못할 퍼포먼스 이거 좀 기대해 봐야 되겠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1억이나 넘게 냈는데 예. 좀 본전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얘기를 국민들께 하고 싶어. 맞아요. 내 얘기를 당원들께 하고 싶어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취를 고심할 수도 있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민니로 이지원님께서요. 요즘 장성철 소장님이 교수님이죠.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흐흐 이렇게 주셨고요. 유튜브로 이미경님께서는요. 네거티브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시민들이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될 거침없이 할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장성철 교수님, 김보혁 기자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